너 되게 좋아해. 요즘 나랑 좀 어, 비슷한데. 그러니까 둘이 맞잖아. 하이 하이. 하이, 하이. 통성명을 합시다. 우리는 다 알지만, 이제, 뉴페이스가 있으니까. 되게 친구들 맨날 그 미안해요. 대학 중에 데려온다. 이재원. 언. 혹시 무슨 원자? 말씀 아, 말씀. 그거 다른 한자가 있어. 전 동원이에요. 오동원, 뭐, 사회학과 지금 3학년 다니고 있는데, 저는 선비 원자 씁니다. 그런 문자가 있어요? 선비 원자. 와. 형, 그, 우리 지금 키고 있어. 소개 저는 고등학교 4학번 이사학번이랑 2학년 저는 1학년 김민수 또 1학년 최고 아, 얘기했지. 나는 안 해도 되잖아. 1학년 한태원 씨. 예, 1학년한테. 친구이랑 중고랑 중고랑 뭐지? 했어. 5 to 7을 했기 때문에. 다른 분반이지. 예, 저는 A반 A반 그러면 좀 당연히하죠. 배경이 네. 중앙고였어요. 그냥 좋아. 형이랑 아주 수업을 많이 들어가지고. 아 진짜? 수련을 넣었어요. 경제학과는 반끼리 친하죠. 반이 있으니까 반 다른 반은 사실상 다른 과로 그러니까. 비율이 없어. 그래서 찬영이가 아직도 C반에. 내 고등학교 동창이 경제과 회장하고 있어. 경제학부 동아리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막 붙어서 그러지 않으니까 다른 반이랑 만날 일이 없어. 그럼 운명하셨어. 형이 잘게 넣었어요. 그냥 머리 정치고 잘 아니, 너가 그 말을 할 처지가 아니냐? 약간 좀 뭐라 하지? 약간 좀 달라. 얘 정치 현역이야. 근데 걔는 수시 현역인데 정시로 서울대 갔어. 여기에는 이제 수시에도 정시로 된 애들이 상당히 많아가지고 수시로 왔는데도 정시로 수시 정시가 이게 맞나 싶어요. 이게 우리 맞게 남녀나 수시에서 왜 가고 싶어? 네, 네, 일주만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가기 싫어 이런. 너 음료수 주문했지? 야, 나 돈 없는데. 지금 7,000원 있다, 통장에. 잠시만. 여기저기 돈 쓰기로 나. 뭐가 나타나냐? 이 새끼가 뭘로 보는 거야? 7천 원이 있으니까. 아, 형, 여기 그, 어쩔 TV 어. 하셨던 분들 뒤풀이를 지금 저기 두꺼비 로맨스에서 하고 있거든? 어. 이따가 저기 이제 생존자 있으면 침범하자. 나 배고프다. 든든하게 먹고 싶어. 우리도 좀 배고프네. 일단 그러면 여기 회의 친구들이랑 같이 최대한 빨리 해보고, 그러니까 부르디를 개발적으로 설명하고, 데이터도 한번 보고, 그럼 한 시간 정도 하다가, 1시간 반 정도 하다가, 네네. 그러면은요, 요거 노트북을 연결해서 여기에다가 줌을 띄우고, 어. 요 카메라로 내가 칠판에서 쓸게. 그래. 이거 연결할 필요가 있을까? 우린 다 같이 그냥 이거만 보면. 아니, 애들. 초딩인 애들. 어. 그냥 이것만 보이면 되는 거 아닐까? 리뷰 있는 동영상은 있겠어. 이거 너가 발지를 왔어. 연결하자. 너가 어디를 하고 너가 어쩔 TV 왔을 때 뭘 주게 좋다. 하면 진짜 영어를 많이 했지. 아닐 것 같은데? 안 좋았죠? 맞아요? 이 아니야. 너 어쩔 TV 꼭 들어와. 너 발지 내가 꼭. 아니 근데 어차피 그 모이는 게 주말에 모이잖아. 아니야. 아니야? 그냥 되는 날. 되는 날. 아 그래? 근데 다 바쁘니까 거기가 다 이제 한 잔씩 하고 있잖아. 아 뭐 하고 계셔가지고. 바빠가지고 주말 같은 시간이 없어. 영어 주고 같은 거 같아. 누구 명함이? 그뭐 자문위원 하신다는 분. 자문위원이 한두 개 아니잖아. 아 그래? 여기도 자문위원. 나도 자문위원이야. 자문위원이잖아. 어. 그렇게 있구나. 정윤선님? 아, 윤서. 여기 와이파이 배경도가 지단 2016.
윤서밖에 명함을 안 줬어? 응. 근데 윤서는 뭔데 지금부터 명함을 갖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나 윤서 연락처 그냥 있으니까. 아, 이게 뭐야? 아주 지가 보면은 누가 보면 여가부 아주 정직원인 줄 알겠어. 이거 1년짜리 계약 비정규직. 너무 자문이다. 아무거나 나쁘죠? 마침내 시청자 만들어야지. 나 이제 그거 11월 30일부터 임기 시작이야. 내년부터 쭉 활동하는 거니까 2학년부터는 우리랑 놀아. 7월 30일. 농수까지 한번 놀아주세요. 한 달에 한 번인가? 응? 그 회의가 한 달에 한 번. 회의도 가야 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이제 일정 있으면 근데 왜 방통위? 하래서 해달래. 아,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랬어. 나한테 보훈부 장관님한테 팀이 이런 거죠. 나한테 지원을 해달래서 했는데 됐어. 그래서 지금 거기 아까 명시대 법학과 다니는 성일이가 도시정책 쪽이거든. 그래서 걔 국회의원 없어. 걔 국회의원 앞에서 걔가 걔가 만들어 온 자료가 웬만한 정책 자료보다 좋아. 이제 스펙이 보여주는 게 있어야 돼. 있겠지. 아니 국회의원들 앞에서도 다 발제하고 있는 동원이 형도 국회의원 앞에서 한 거 보니까 동원이 형? 동원이 형, 아, 지훈이 형, 지훈이 형도 그 주최 컨퍼런스 좀 교육에 대한 얘기 있어서 칠판 교육이 해줘. 그러면 오늘은 태원이가 칠판으로 한대요. 보이시 진짜. 우리 때 화학 수업 이렇게 필로버스 가면 이시연 선생님 이렇게 하면 그럼 나도 저기 문제가 여러분 이거 보이시나요? 그 필로버스의 제 친구입니다. 그가 문구학sem이라는 게 있어. 그래서 나 둘다 대시연 너나가? 되게 썼는데 6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6만 원. 근데 나는 지금 통장에 7천 원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를 해. 각도를 좀 칠판 각도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 엔비디아에서 얼마나? 우리 막 찍어도 잘 보이나요? 이 정도가 최대인 것 같지? 예, 됐습니까? 네. 네, 여러분 시작을 해도 될까요? 네. 갑자기 말씀하시네. 일단은 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 게, 제가 앞전에 그 발제를 맡은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좀 딜레이가 되고, 조금 시간이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하나 더 사죄의 말씀을 드려야 될 건, 그거 발제가 워낙 빡세가지고, 부르디에 PPT를 준비를 못 해왔어요. 근데 제가 말로 최대한 칠판에 쓰면서 설명을 하면 될 것 같아서, 부르디에는 어렵지 않거든요. 일단 그래서 브루디의 기본 개념을 짧게 설명을 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던 세습 중산층 사회나 이런 것들 관련한 거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 9월 연합부술제 연구를 위해서 쓸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논의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브루디에부터 한번 볼게요. 여기 죽은 사람이니까 빨간색으로 써도 되지 않을까? 똑같이 보이는 잘 안 보이네. 대충 실루엣만 보세요. 브루디에라는 철자를 썼습니다. 아까 브루디에는 일단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전후에 WW2가 난 다음에 사회학의 세권은 미국으로 넘어가요. 그렇게 됐을 때 그러면 유럽에서 사회학의 전통이 독창적인 사회학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이 막 나왔단 말이죠. 그때 이제 브루디에라는 사람이 장이운을 들고 오면서 프랑스 사회학의 어떤 현대 사회학에서의 프랑스의 위상을 살려준 사람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브루디에의 이론은
아, 네, 조심하세요. 음료 좀 챙겨올게요, 여러분. 와, 이거. 우리 잘 생겼다고 해요. 다 가져왔는데 본인 거 알아서 찾아내세요. 망고요. 망고 여기? 빨간 거죠. 이게 이런 거. 이거 사회학 거 아니랄까봐. 아, 빨개. 문 닫고 와라. 오지인가 이거 봐라, 부러워. 쉽지 않네. 아무튼 브루디의 장이론이 어떤 식으로 구성되는 거냐면은 원래 브루디에는 그 알제리가 프랑스 식민지였잖아요. 뭐 대충 뭐 유럽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고 쳤을 때 대충 이렇게 대충 그려 쳤을 때 프랑스가 요즘에 있는 거고 프랑스 이건 영국은 안 그래. 브렉시트 했잖아. 알제리가 이쪽 어디 있잖아. 식민지였거든요. 근데 브루디에가 사실 1960년대까지도 프랑스 식민지였어요. 그래서 이 식민지 구별을 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식민지 현지에 대한 발굴. 그래서 거기 보통 파견되는 게 인류학자들이죠. 그래서 처음에 브루디에는 인류학적인 연구를 위해서 알제리를 갔어요. 그래서 알제리 사회학이라는 책을 쓰는데 여기서 브루디에가 이야기하는 게 이 사람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다르구나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알제리에 살고 있는 사람과 프랑스 본토에 있는 사람이 시간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왜 다를까? 그들이 살고 있는 상징적인 질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한 다음에 프랑스로 다시 돌아와요. 그런데 프랑스 사회를 보죠. 근데 이 식민지와 콜로니와 이 본국 사이에 요 위계적인 관계가 있잖아요. 근데 이 관계가 이 안에서도 반복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형태로 반복이 되냐? 시간이랄지, 취향이랄지, 이런 것들에 대한 감각으로, 요 감각의 차이로 반영이 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랬을 때 스테이트 안에서 이 구별이 되면은 그걸 클래스라고 부릅니다. 계급이요. 그래서 브루디에는 처음에 계급 연구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때 계급은 어떻게 보면 브루디에는 이 지점에서 마르크스적인 계급과 단절을 하는 건데요. 어, 그거를 이제 폼 오브 라이프라고 하죠. 이 비트겐슈타인의 개념인데 삶의 형태라는 게 있어요. 세대 형태요. 라이프.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비트겐슈타인은 언어 철학자다. 우리가 언어를 생각할 때 그 언어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되죠? 예를 들어서 물 느낌표 하면은 이 중에 착한 사람이 있으면 물 좀 떠다주지 않아. 그래서 물이라는 말 자체에는 물 떠와라는 의미는 없잖아요. 언어의 의미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라고 했을 때 비트겐슈타인은 이 언어의 의미는 그것의 사용 속에서 쓰임 속에서 정해진다라는 이야기를 펼쳐 우리가 후기 철학인데 그럼 그 사용된 총체가 뭐냐면 삶의 형태입니다. 이 삶의 형태로서의 의미의 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브루디에는 계급이라는 걸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계급의 분화는 삶의 형태의 분화고요. 그리고 이 삶의 형태라는 걸 본다라는 점에서 브루디에의 계급은 마르크스의 그런 유물론적인 것과 단절하는 거죠. 그리고 칸트의 아프리오리아로 더 연결해요. 아프리오리. 네. 칸트의 선험성의 개념하고 연결해요. 칸트의 선험성이 뭐였어요? 경험에 앞서 있으면서 경험을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경험 속에서 테이스트랄지 타인랄지를 감각기에 나오는 건데 브루디에는 이거 자체가 계급에 따라서 분열이 된다고 봤습니다. 알제리의 시간 감각에 대한 차이를 인식하면서 이 탐구가 시작을 한 다음에 맞아.
알제리의 시간관계에 대한 정보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그 국가 내에서 계급으로 가고 요 지점에서 이런 어떤 근데 네, 알제리의 시간 넘어가고 프랑스의 시간 넘어가고 어떻게나 시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기는 이제 분 단위로 쪼개고 있고 시간을 그리고 시간제한이 미래를 향하고 있어 경영장을 향하고 있어 내일까지 뭐 해야겠다 이런 시간은 있는데 알제리는 그딴 거 없더라 오늘인가? 알제리 그치 오늘 아니면 어제 해가 지고 뜨는 걸 그치. 기준한다고. 어 그런 형태의 시간 관계가 있으니까 통치가 안 된다는 거지 근대적인 통치 국가가 작동을 안 하는 게 요 본국의 시간 감각을 가진 통치 기구가 들어오는데 요 알제리 본토 사람들이 그 시간 감각에 전혀 맞춰서 살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본토에서도 이 시간 감각이 나와. 예를 들어서 노동자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하고 부르주아가 살고 있는 시간에 대한 인식하고 부르주아가 살고 있는 시간의 인식은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오늘 이거 못 샀어.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못 샀어? 그럼 내일 사면 되지. 아니면 예산 버짓이 있잖아. 요 버짓에 맞춰서 요 정도 오늘 쓰고 내일은 이 정도 써야겠다. 이런 것들이 가능한데 프롤레타리아는 오늘 일단 세일하면 무조건 사야 돼. 이런 시간에 대한 감정이지. 그러니까 알제리에서 보고 본 것이 문제의식이 돼서 그게 음. 그 유럽 본토에 대한 적용까지 나아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디벨롭을 하고 거기서 이제 후기 비트겐슈타인상 같은 개념들을 가져오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브루제는 뭘 하고 싶었던 거냐면 칸트의 이 선언적 요 조건이라는 의미가 있는 식의 요거를 사회적으로 위계화되거나 사회적으로 분류된 걸로 이해하고 싶어요. 그래서 삶의 형태가 달라지는 비트겐슈타인을 가져온 거고 그렇게 해서 브루제의 체험의 연구는 요 삶의 형태가 위계적으로 분화가 되어 있는 계급의 구조를 떠올리는 거고 요 계급은 그래서 어떤 식으로 되냐면 요 감각에 대한 기준 그리고 이 감각이 만들어내는 후기로 가면 이걸 조금 더 이론적인 개념을 쓰면은 프락시스 혹은 프락티스라고 하는데 요 감각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행위 실천의 차이입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게 위계적으로 구분이 된다. 그리고 이 구분을 서로가 서로한테 사용을 하고 예를 들어서 상류층에 맨날 아방가르드 음악 듣는 애들은 트로트 뽕짝 같은 음악이 서양도 있잖아 컨트리 같은 거 그거 듣고 천박하다 그러고 그런 형태의 프랙티스를 하는 것이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은 distinction 그러니까 구분이라고 혹은 구별짓기 그래서 구분기의 책 제목이 구별짓기 근데 이건 지금 수직적으로 위계적으로 나는 거죠 근데 부르디에는 요거를 이제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보고 싶은 거기로 가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게 필드 개념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삶의 형태가 위계적으로 분리되면 계급이겠지만 수평적으로 혹은 기능적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사회의 한 사회 필드로 보는 거지 그럼 이 필드는 어떻게 구분되느냐 이 필드에서 통용되는 어떤 실천들의 느낌이 있을 거야. 그렇지? 나 영어를 쓰고 있지. 실천들의 느낌이 있을 거야. 이 실천들의 묶음을 브루디에는 자본이라고 해요. 이건 이 자본은 근데 물질적인 자본이 아니라 상징적인 자본. 상징적. 요거를 가지고 하는 투쟁이라고. 상징 투쟁. 그럼 상징자본은 수직적이라 이 구분보다 수평적인 구분이랑 관련이 돼요. 후기의 브루디에는 확실하게 그렇게 쓰지만 중요한 거는 이 필드 사이의 관계가 이 자본의 환율이 그게 아니에요. 환율, 왜냐면 교환비율.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되거든. 하나의 개인이 있어. 이 개인은 이 개인한테 속하는 필드는 여러 개가 겹쳐 들어가는 거야. 이 필드가. 그렇게 됐을 때 이 필드는 각각의 캐피탈을 가지고 있고 개인은 그러면은 특정한 행위를 해서 이 캐피탈을 재생산을 해야 되거든. 캐피탈을 얻기 위한 투쟁을 해야 되는데 각 개인별로 그러면은 어떤 캐피탈이 더 중요한지가 다를 수가 있어. 이것들을 개인 조정을 해야 돼.
그렇게 됐을 때 그게 상징 투쟁이 되는 거지. 심볼릭 스트러글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요 투쟁에 대한 혹은 요 투쟁에 대한 왜 자꾸 영어를 못 쓸까? 실천에 대한 감각이 체화가 되고 혹은 학습이 되면 그게 아비투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브루디에한테 아비투스는 그래서 굉장히 다층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개인의 입장에서 하나의 개인이 아비투스를 가진다는 건 요 자본들 간의 환율을 서로 이제 조정하는 그런 어떤 아프리오리적인 것들이 학습된다는 게 하나입니다. 근데 얘는 그럼 어떻게 생기냐라고 했을 때 요 개별적인 장들, 이 장들 각각의 구조에 영향을 미치. 개별적인 장들 각각의 이 자본 순환의 구조가 맞물리면서 각각에서 나오는 아비투스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하나의 개인한테 묶여서 계급이 되는 거지. 계급적 아비투스가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브로디에는 어떤 위계적인 계급의 관점하고 그 수평적인 장의 관점을 조화를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장과 아비투스라는 개념이 브로디에에 대한 중요합니다. 브로디의 기본 개념이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브로디에 이걸 다양한 사회 기능체계를 장들의 분화에 적용시켜요. 어떤 연구를 했죠? 어떤 질문? 예를 들어서 사회학자와 역사학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 건 예술. 예술이라는 게 독립분화하는 게 어떤 식으로 되냐라고 했을 때 원래 예술이라는 건 자율적인 장르가 없어. 그래서 밖에 뭐 정치 있고 경제 있고 이런 것들은 원래로 힘이 센 자본이잖아. 여기서 발주를 주는 거지. 그래서 이때 아티스트란 말이 없거든. 한 17세기까지 아티스트란 말이 없어. 대신에 아티페서라는 말이 있어. 아티피서. 이게 뭐냐면 장인 기술자 뭐 이런. 그러니까 뭐 초상화 막 그려주고. 아니면은 건물 구조 같은 거. 음.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발주받는 예술 같은 게 나왔는데 대충 19세기, 18세기 되면서 모네 같은 사람들이 나와. 그러면서 요 주류의 사람들을 그 아카데미 학파라고 부르고 예술학파를 자기들만의 프랑스 예술사들을 만들자 해서 파리에 예술가들 그래서 자기들만의 리그를 만드는 게임.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인상파 학풍 같은 거. 인상파 학풍은 얘네들끼리만 아는 거야. 야, 이 그림 내가. 예술이지만 다른 장이다. 그리고 이 인상파 학풍에 반대하는 이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 게임의 룰을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자본이 될 수 있을 만한 상징적인 자원, 실천을 막 끌어들이는 거야. 그게 쥐짱 같은 사람. 샘, 소변기 갖다 놓고 이제 예술이라고. 그게 예술장의 자본이 순환하는 구조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이제 브루디에가 사회학자, 역사학자를 쓸 때는 그런 관련한 연구들을 하고 있어. 또 학술장이라는 거, 학문이라는 거, 또 예술하고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진리를 하고 그 학술적인 업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자본인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이 외부에서는 이 중류 학설이 있으면 이 자본화된 중류 학설을 깨부수기 위한 신진 연구자들이 나옵니다. 이런 형태의 하나의 장르에서 중심부와 주변부의 위계가 됐던 거고 이 중심부 사람들의 행위 실천이 굉장히 모범처럼 여겨지고 그렇게 되면서 이게 이제 하나의 학습화된 것들이 되면서 하비투스를 이루어지고 그게 이 장의 구조 속에서 그 하비투스를 계승한 사람들이 똑같이 이 같은 위치를 차지할 수 있고 그런 형태로 불평등이 재생되는 삶의 형태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그거는 궁극적으로 다시 철학으로 돌아가면 첫 번째 아프리오리 개념에 대한 건데 공격이요. 그치. 아프리오리는 모든 인간은 똑같이 주어지는데 이나 이런 거에 영향을 준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나 푸코할 때 할 얘기였지만 중간고사 때 푸코 내가 얘기하는 거 들었을 때 기억나는 사람도 있을 거야. 미셸 푸코의 에피스테메라는 개념이 있잖아. 이거를 뭐라 그랬냐. 뭐라고 그랬어.
브루디에는 투명의 나라. 에피스테메라는 건 역사적으로 아프리오리가 변했다라는 뜻이었죠. 할 때. 그런 것처럼 브루디에는 이게 굳이 히스토리컬한 건 시간적인 통시적인 의미입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의 사회 내에서 소시얼하게 아프리오리가 변하다. 그런 의미에서 칸트를 넘어서는 우리는 요 맥락에서 그래서 이 소셜 아프리오리가 정말로 분화되고 있는가를 찾는 게 한국 사회의 계급화냐. 이 말은 한국 사회의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가 그냥 개별적으로 개인적인 차이가 나는 게 아니라 그 자본, 요 안에서의 투쟁의 방식이라는 삶의 형태라는 구조적인 수준에서의 차이가 나고 있느냐. 이 정도 브루디오 간단하게 설명을 해봤습니다. 더 궁금하신 거 있거나 하시면 물어봐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저는 패러사이트, 기생충 있잖아요. 기생충은 브루디의 영화라고 생각해요. 브루디의 기생충의 영화를 잘 보면 거기 나오는 소재나 이런 것들이 그 브루디의 부교의식 쪽은 요 행위 실현에 대한 이야기. 냄새 같은 거. 행위의 사례들이죠. 근데 그 냄새나 이런 사례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형태의 종족. 그게 다시 사회 구조적인 거죠. 그리고 아예 기생충 같은 영화는 신상 자체, 이미지 자체를 수직적 이미지를 써. 그래가지고 그 부잣집 갈 때는 위로 올라가고 자취방 갈 때 내려가고 반지하방 내려가는데 여기 아예 지하방이 있어요. 그리고 요 안에서 살고 있는 그런 그 우유 먹는 아저씨 있잖아요. 그 아저씨의 삶의 형태. 여기도 이제 냄새 나고 여기 모방하고 이런 것들. 이런 형태들이 차이가 나고 있다는 걸 이야기하죠. 그런 형태에서 분리해야 저는 질문 하나 드릴게. 예. 그 아까 장 그리고 자본이 실천들의 묶음이라고. 음. 그거는 태연이의 너무 누만적인 해석이 아니라 아니, 그냥 실천인가 진짜. 음. 행위. 음. 음. 애초에 루만이었으면 행위라고 안 하죠. 실천이라고 하는. 루만이었으면 커뮤니케이션. 음. 그럼 거기에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존재보다는 그 사람이 하는 행위나 실천이 에 주목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도. 그러니까 하나의 주체가 있잖아. 이게 프랑스 주체 이론 전통의 특징인데 서브스가 잘 모르겠네. 주체가 있으면은 주체에서 들레즈 같은 사람들이 영국 경험론을 받아들이면서 이걸 어떤 식으로 전송을 하냐면 주체는 단순히 그냥 인간의 신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경험적인 것이나 실천적인 것들의 묶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료가 브루디에는 요걸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체적 인간이라는 건 브루디한테 결국에는 요 자본을 갖고 하는 경험적인 어떤 실천적인 투쟁의 묶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비투스 같은 개념,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실천이 구조화되는 거. 하나의 개인의 신체 속 이런 개념을 생각할 수 있는 사상사적인 얘기고 나 이렇게 설명하고 이렇게 설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독일에는 프랑스의 어떤 지적 전통에 계승자거든. 완전 그 직계계보를 탄이라고 하는 사람. 그 직계계보고 그 위에 있는 바슐라르, 프랑스 현상, 메들로풍테 같은 사람들, 들레즈 같은 사람들 영향을 다 받고 있기 때문에 그걸 다 수용하면서 이런 경험적인 것들, 실천적인 것들 이거는 프레그마티즘, 미국 실용주의, 임페리얼리즘, 영국 경험주의자, 임페리얼리즘 이런 것들을 그런 프랑스 철학의 전통 위에서 받아들여서 주체 이론을 만든 거야. 프랑스가 현대 철학에서. 그 전통 위에 서 있는 사람이고 그걸 사회학적 이론으로 만든 사람이에요. 그래서 행위의 묶음이라고 이게 실천. 여기 보름에서 보름이래 씨. 뭐라는 거야? 채팅에서는 질문 없으실 거야 지금. 이게 참 쉽죠? 아, 그래서
그러면은 일단 부르디에 여기까지 이제 들었는데 우리가 이제 하는 거는 부르디에와 게리 베커의 이론을 가지고 하는 건데 혹시 재현 씨는 어떤 이야기를 오늘 해주실 수 지금 지금 저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야기 때 조지현 기초학이라고 그래서 그 베커를 했는데 이제 베커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경제학에서는 선호체계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선호체계가 보통 고정되어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이 어떤 선호에서 중간중간에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들이 있고 이런데 경제학에서 이것들을 어떻게 일관되게 유지할 것인가 하면서 나온 게 이제 게리 베커가 17년에 라틴 오제목 그 논문에서 고안에는 그 ZDO이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ZDO이라는 건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소비할 때 사실은 그 자체를 소비하기보다는 그것의 소비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는 보다 뭔가 상위에 있는 Z재화를 소비하는 것이다. 심볼리칸. 이런 식으로 이제 전개를 하는 건데, 가령 우리가 피아노를 소비함에 있어서 피아노를 소비한다는 것은 그냥 피아노 자체에서 우리가 효용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Z재, 예를 들어 피아노의 경우에는 어떤 음악적인 뭐가 그 미감을 통한 어떤 효용 이런 것으로 간주를 한다. 그러니까 피아노를 통해서 그 음악적인 청취의 경험에서 발생하는 효용을 증대시킬 수 있게 피아노의 소비 자본이 계속 증가한다고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연 클래식 음악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냥 이게 뭐지 할 수 있는데 그런 걸 알면 알수록 점점 그 예술에 대해 눈이 트일수록 그것에 대한 효용이 증가하고 이런 것들 볼 수 있잖아요. 그걸 이제 게리 베커는 그걸 우리가 소비함으로써 소비 자본이 축적되어서 그것들을 소비할 때 그 소비가 지향하는 Z제에 대한 효용의 민감성이 계속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이런 식으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소비 캐피탈이 축적될수록 예, 그 재화를 소비함으로써 Z제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영향이 아니면은 반대일 수 아. 이런 식으로 그 선호가 시간에 따라서 변함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아드복식으로 그냥 이 사람의 선호체계 자체가 변화해서 그렇다 이렇게 설명하기보다는 이 사람의 Z세에 대한 선호체계는 동일한 상태인데 이제 소비 자본의 축적 정도에 따라서 이것에 대한 소비의 정도가 변하는 것이죠. 약간 초월론적인 Z제가 있는데 얘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투명하게 연결되는 그렇죠. 그 매개적인 간섭의 정도가 달라진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나중에 되게 재밌네. 90년도에 엘스터라든지 경제 철학자들이 반박하는 것들을 많이 내긴 하는데 그래서 경제학계에서 사실 아직도 이 이론을 막 그렇게 유의미하게 모든 분야에서 받아들이는지는 모르겠는데 불기랑 연결되는 지적이 여기서는 이제 소비 자본이라고 말했지만 그거를 이제 상승 자본 전반으로 확대시키면 이제 아비티스의 어떤 습득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이제 재생산하면서 그 아비티스가 점점 강화되고 그것들이 어떤 특정한 그 아비티스의 어떤 자기 강화적인 현상들을 게리 베커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런 게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는 근데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그 아까 라틴어 논문 얘기했잖아요. 195식. 브루디의 구별짓기에서 그걸 인용하는 거 같아요. 네, 앞set에서 인용하면 어떤 식으로 인용하냐면 그 개념이 그 노미즘적인 그러니까 이론적이라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Z제와 얘기였구나. 이건 결국 경제 환원론이었어. 그러니까 Z제에 대한 얘기가 이론론적인 책이기 때문에 브루디에는 사회적으로 분화된 어떤 아프리오리를 보고 싶은 건데 이건 결국 단일한 아프리오리가 먼저 진짜 모든 경험의 선제에 이렇게 초월적으로 주어져 있고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접근 가능성으로 따진다는 거지.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브루디에는 이런 거 없고 요 각각의 Z1, Z2 이게 생성되는 모델을 보고 싶어.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Z 재화가 사회적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거 이 게리 베이커 이론에서 그게 어떤 주어진 거죠. 영문처럼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는데 이 Z제화도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개별적인 어떤 분화가 된다? Z1, Z2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 Z1은 예술에 대한 감각, 예술에 대한 요인, Z2는 돈에 대한 요인 이런 식. 근데 이제 물론 Z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제 그 Z들의 집합을 한번 개인이 형성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어지간해서 유지된다고 그리고 그럼 개인마다 이제 번호 책임이 다른 그것은 계속 일정한 거. 예, 그러니까 아까 전에 뭐 클래식 음악 하면서 얘기했지만 그거는 이제 음악에 대한 또 효용 발생에 대한 ZJ 그거 말고 아예 다른 분야로 넘어가면 또 다른 Z3들이 당연히 있겠고 그것들을 집합을 개인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 그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르디에가 구조주의자인 게 어떤 지점에서 부르디에는 그게 개인한테 내재된 게 아니라 아까 부르디에 주체가 행위 실천의 묶음이라 그랬죠. 그럼 그 행위 실천이 만들어지는 그 Z 재화들이 상징적으로 표현된 장들이 있어요. 구조가. 이것들의 겹침 속에서 주체가 만들어진다고 봅니다. 이 차이. 그치. 그게 주체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게리 베커랑 브루디의 차이는 요거 같은데. 그리고 요 각각의 재화들이 각각 그 구조로 자꾸 생산된다. 어떤 다원론적인 관점이라고 할까? 베리베 거는 Z가 처음에 어떻게 생성되는지는 설명을 설명할 수 없지. 그거를 모든 맞아. 브루디가 정확하게 그 점에서죠. 어떻게 형성되는지 이게 선험적인지 혹은 구조에 영향을 받는지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거는 뭐 경제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원래 이 지트제에 대한 얘기를 도입하기 이전에 개인의 선호치기가 시간에 따라 바뀐다 그런 영향을 받는 지점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이 있어서 이제 Z제를 도입을 해서 그 Z제에 대한 선호치기는 일정하다라는 거를 만들었다는 거에 의의가 있다라고 이해했는데 그러면은 여전히 이제 소비 자본이라던가 뭐 확대를 시켰을 때 상징 자본에 영향을 받는 거잖아요. Z제에 대한 선호치기는 일정하더라도 개인의 의사결정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데 그러면은 Z제라는 개념을 도입했을 때 좋은 점이 뭐 그러니까 그게 사실 뒤에 에스터라든지 이런 사람도 그런 부분을 비판을 하고 하는데 사실은 그러니까 애초에 게리 베커가 논문에서 썼던 어떤 철학적 정당화 중 하나는 이거 너무 임시 변동적이다. 경제학자들이 그냥 선세가 변한다는 식으로 기존의 이론에 들어맞지 않는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시도하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러니까 이론을 세워서 어떤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시점에서는 이 이론이 잘 성립하는 걸 보였는데 그 다음 시점에서 소비자가 어떤 다른 행태 양식을 보인다면 그거를 이제 단순히 선호책의 변화로 치부할 거면은 경제학의 어떤 예측력 있는 모델이라는 그 목적을 전혀 달성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의미가 없는 마치 칸트가 무의자 체를 둔 거랑 똑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걸 가지고 베리베커가 이후에 연구들을 하는 게 인적 자본도 여기 이걸로 연구하고 중독에 관한 연구도 있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경제학하고 연결점을 만들려고 저거를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걸 도입을 하는 근데 그러면 이걸 할 이유가 있어. 그래서 저도 그래서 세훈이 그 말을 듣고 이게 되나 싶어가지고 아니 난 그냥 브로드에만 들은 거 같아.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베커의 연구들을 보면은 그 애초에 이 사람이 미시경제학자이기 때문에 거시적 차원에서 막 어떤 개인의 소비자의 형태를 완전히 보인다 이런 걸 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딱 그 특정 주제들에 대해서 이제 스티오리를 도입해가지고 어떻게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런 거를 목적으로 한 거여서 중독도 그렇고 그냥 인적 자본과 개인의 어떤 노동 생산성도 그렇고 되게 국소적인 주제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불기에 적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확장을 시킬 방법이 있을까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약간 회의적인 그런 게 있습니다. 제 생각에 일단 이 프롬의 소비주의에 대한 비판이랑 뭐 이걸 연결하면은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지금 주제가 계급인데 계급이랑 저건 솔직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지. 근데 저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건 약간 좀 너무 경제학에 연결하기 위해서 자기적으로 너무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우리가 불기의 이론을 그냥 이제 그냥 말로 이렇게 불기처럼 뭔가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데이터를 통해서 정당화를 하려면은 어떤 모델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거를 이제 뭐 공분상 분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그냥 전통적인 사회학적인 방법론을 통해서 그런 계층과 어떤 문화자본의 상관관계를 분석한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이미 하고 있고
잘 못하고 있고 예, 진짜. 이게 막 데이터를 음. 네, 어떻게 그게 그렇게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왜냐면 그 브루기의 사실 철학적 이론이 문화자본만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런 복합적인 사회적 공간 내에서의 상호작용을 다뤄야 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문화자본과 계층의 1대1 대응으로 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는 브루기의 사회학 이론이랑 좀 어긋나는 지점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죠. 가령 계층이라는 게 아비투스를 통해 형성되는 건데 소득분위 가지고 이제 개인들의 계층을 미리 나눠버린 다음에 그 기능주의 사회학의 관점에서 그거를 갑자기 문화자본에 연결시켜서 아비투스라고 해버린다. 이거는 뭔가 그 말이 안 돼. 사회학적으로 브루기의 이론에 입각했을 때 말이 안 되는 지점이 분명히 있는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게 낫다. 그래서 그럴 거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 해서 생각했던 게 가령 어떤 아비티스적인 거를 그냥 아비티스가 배제되었을 때 어떤 경제학적 모델을 상정해서 거기서의 어떤 그 소비자의 행동을 가설적으로 설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비티스가 실제로 도입된 현실의 데이터들을 통해서 그 잔차를 파악해가지고 아비티스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하자 이런 얘기를 처음 했었는데 또 현실적으로 한계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우리나라에서 소비 데이터를 그렇게 상세하게 국가정보 데이터를 그렇게 있지도 않을 정도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가령 특정한 계층을 상징한다고 생각되는 지역의 데이터로 가져오려고 해도 외부인들이 그 지역에 가서 소비한 데이터가 섞여 있을 거거든요. 지금 국내 한번 가면은 이제 백화점에 온다. 그렇다고 이제 우리가 그 업종들을 할 수가 없어. 분류를 해가지고 가령 뭐 외식업도 그냥 비싼 음식들이 있고 좀 대중적인 음식들이 있고 그냥 모든 서비스들이 요즘은 되게 비싼 것들과 그렇게 그냥 대중들이 일반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것들도 아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분류한 데이터도 다시 없고 그러니까 일단 이거는 데이터의 부재로 인해서 우리가 이런 방식의 접근은 불가능하겠다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제 게리 베커를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지 나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모델을 위한 모델은 굳이 없어도 그냥 경험적 자료만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려고 하는 쟁점에 대한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약간 데이터를 일반화하는 게 문제인데 지금 한국 사회 계급이 있잖아. 근데 그럼 일반화를 한국 사회 전체에 해야 돼. 그것도 애초에 무리고 그냥 경험적 자료만 우리가 딱 공감할 수 있는 일만 그런 것들만 이렇게 가져와서 어떻게 질적인 데이터를 많이 모아서 하면 그냥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해석적 연구를. 굳이 이렇게 그냥 약간 끼워 맞추기 식으로 굳이 모델을 이사하는 강박은 그냥 버리는 게 근데 이제 또 그냥 해석적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그거를 이론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필요한 노력의 양이 사실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건 맞아. 철학적 이론이 훨씬 어렵지. 네. 그래서 아마 그 무슨 태훈이 말로 설문조사 팀을 구성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데이터를 그게 막 우리가 구성한 모델에 맞게 데이터를 찾아야 아마 그게 핵심이 돼야 될 것 같고 음. 그냥 경제학적인 모델을 이게 상상하지 않더라도 그 통계 자료를 가지고 설문조사를 통해 통계 자료를 가지고 사회학적인 분석을 진행해야 되는 사실 어느 정도 데이터가 필요는 한다고 생각해요. 네. 한국 사회 계급화에 대해 다룰 때 사실은 저번에 우리가 했던 얘기 계급화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 해서 정확히는 그러니까 일자선으로 얘기하면서 뭔가 그 오히려 계급화를 향한 원심적인 힘들을 그치. 들어가는 것들이 존재한다 이런 식으로 접근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가면은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검증하는 게.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게 알고 보이는 것보다 같이 보이는 게 그러니까 그쪽도 한번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우리 이번에 이제 너의 도움도 필요하서 근데 난 이게 궁금한 게 이걸 봤거든. 이걸 봤는데 현재 대한민국 계급은 존재하는 건데 1번, 2번까지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뭔 말인지 이해가 되는데 이게 3번이랑 어떻게 연결되는지 모르겠어. 이게 더불어 추가적인 고찰을 통했는데 이게 추가적인 고찰을 왜 하는지 이게 연결고리가 있어요. 이게 뭐야? 스파게티 우리 저기 제출했던 그거야? 학술지에 제출했던 중간 과제 때 그 연구 아웃라인 짠 게 있거든.
어, 근데 잠깐만. 있냐? 왜 나 못 찾고 있지? 아카데미 톡방이 좀 올라오면 아니. 톡방이 있어. 톡방이 있어. 올렸어. 이거 올렸어. 이거. 이거. 한 번은 우리가 하고 싶은 얘기 하겠다고. 그러니까 디스커션 느낌. 그치. 디스커션이지. 근데 이런 거는 쟁점을 하나 잡고 그걸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이게 애초에 약간 동떨어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 어떤 식으로 풀어나가겠다고 얘기했었냐면, 그 계급화는 일자 선호가 됐어 만약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프리오리적인 아비투스는 하나도 돼 있는데 사회적인 현실이 미스매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 저희가 따로 둘이 만나서 얘기했던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한국 사회 근대화론부터 시작해가지고 음, 이제 어떤 박정희의 개발 독재가 60년대에 굉장히 그 용광로스럽던 그런 한국 사회를 일원화시키고 문화적으로 균질화시키는 그런 작용들을 했다. 그래서 그런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우리가 사실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많이 쓰이는 개념 중 하나가 서민이라는 개념이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서민에 대비되는 어떤 다른 대립항을 찾을 수 있는가 우리 사회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잖아. 우리 사회에 아니면 기득권이야. 근데 강남 얘기를 왜 했냐면 강남 얘기가 굉장히 흥미로운데 강남은 사실 본질적으로 상위 중산층에서 벗어나지 못한 계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그들도 학력자금을 통해 투쟁을 하는 거, 학력자금을 얻기 위해 투쟁을 하는 거고 어떤 독립적인 뭐 이제 프랑스의 상류들이 아방가르드 예술을 소비하는 것 같은 그런 문화적인 분화가 일어나지 않은 사회란 말이죠.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 그 계급이 어떻게 되든 간에 어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생활 양식이라든지 사고 방식에 있어서 상당히 균질성이 아직까지는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네. 왜냐면은 뭐 영국처럼 언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우리가 일본처럼 구가족이 있어가지고 어떤 구시대의 계급이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이제 일제강점기나 6.25를 통해 완전히 파괴한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문화적으로 그런 계급화를 수용할 수 있는 사회인가 생각을 해보면 그것도 아니란 말이죠.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뭐 이런 말 하기 좀 뭐하지만 깔갱이스러운 그런 측면이 있어요. 아주 든실한. 네,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는 것들을 굉장히 싫어하고 또 원신적으로 벗어나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끌어오려는 그러한 기제들이 사회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일자선호라고 이제 이름을 불렀는데 이제 선호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다. 그리고 이 선호 체계가 발전함에 있어서 보통은 이제 계급 분화가 되어 있으면 계급마다 다른 선호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어떤 상층 계급이 그러니까 경제적 상층 계급이 하나의 선호 체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경제적 중층 계급과 하층 계급이 그것을 모방하는 방식으로 일자선호의 구조가 구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박정희 시대의 개발독재에서 효은이가 했던 말이 우리 사회가 그 60년대에서 70년대로 넘어오면서 민족 후생이라는 개념을 가져왔다. 그래서 그러니까 민주주의에 앞서서 개발독재가 정당했던 이유 중 하나가 민족 후생이 일단 먼저 달성이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그런 거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제 그게 일종의 70년대부터 한국 사회에 굉장히 강화되었던 어떤 경제 환원론이랄까요? 그러니까 뭔가 모든 가치들이 경제적 가치를 수렴하는 그런 물질화되는 그런 기제들이 존재했고 그래서 이제 선호라는 것도 그런 식으로 내버리면 우리가 기능적인 분화도 없고 그러니까 경제 환원이라는 건 이제 기능적 분화가 없다는 뜻이잖아. 그리고 동시에 계급적 분화도 없고 이렇게 아무런 분화도 없는 사회에서 선호 체계가 어떻게 분화될 가능성이 존재할까? 애초에 그런 게 없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얘기했던 게 선호 체계가 분화된 모델을 하나 만들어보고 일원화된 모델을 만들어보고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우리가 모는 게 가까운지 보자. 근데 그거랑 근데 나 궁금한 청년 세대 남성의 보수랑 뭔 상관이야? 그건 그때 회담을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나? 우리가
사실 세웠던 가구는 계급이 있다 혹은 없다가 아니라 계급화되어가는 과정이다였잖아. 그러면 그 방금 얘기했던 두 가지 모델을 세워서 비교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그 과정 속에 올라가 있다를 입증을 할 수가 있어. 어느 거에도 가까운 거. 근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가 그러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이제 그게 선행연구 한국 사회 계급화에 대한 선행연구들이 있긴 하거든.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다 쓸 수도 있을 것이고 그거는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 아니면 디스쿠션 파트에서 네. 요 결과를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이걸 과정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뭐 그런 식으로 해석 거기서부터 이제 해석이 옵니다. 그러니까 디스커션 때 이게 나왔던 그러니까 연결시켰던 이유도 그거잖아. 이게 과정이기 때문에 과거에 계급화된 정도와 지금 계급화된 정도가 달라서 이데남이라는 집단이 생겨났다가 디스커션의 취지였으니까. 음, 그러니까 디스커션을 할 때 그래서 이걸 과정으로 해석해야 되는 이유로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이대남이라는 현상도 사실 계급화의 기술로만 이해하기는 조금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만 그런 거 굳이 해야 되나? 아니야. 그러면 하나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외국이랑 비교했을 때 외국은 뭐 그래도 외국이랑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은 되게 피라미드적으로 사고한다. 정지 이론론적으로 사고해서 이제 강남 어디 한강뷰 아파트를 간다. 뭐 이런 식으로만 하나의 일차적 선을 갖고 있는데 외국에는 뭐 각자 뭐 자기 어떻게 되고 뭐 자기 그냥 중산층에 만족하고 뭐 이런 경향을 갖고 있다. 뭐 이런 문제식에서 출발해서 왜 그럴까 이쪽으로 하는 게 하나가 있고 아니면 그냥 청년세대 남성이 고수화되고 있다. 왜 그럴까? 이거 두 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냥 이대남은 빼고 생각해. 이대남은 좀 제하고 이 모델이나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가 중요할 것 같아. 태원이가 이제 저번에 취미와 사회 권력이라는 일본 사회에 대한 불이의 원칙을 줘가지고 제가 좀 읽어봤었는데 재밌는 게 일본은 버블 경제 이후로 조금 문화적인 변화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 애초에 이 사람들은 되게 통계 연구들을 90년대부터 많이 했던 걸 보고 있는데 거기서 나타난 것들이 이제 더 이상 뭔가 경제 계급에 종속되지 않고 문화 자본이 중요해지는 사회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데이터들을 여러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서 일본 사회는 젠더에 따라서 이런 문화 자본의 계급화 기제가 상이하게 나타나게 있어요. 남성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력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경제 계급이 문화 자본으로 이렇게 뭐라 하지? 전이되는 그런 것들이 좀 거의 발견되지 않는 데 반해서 여성들의 경우에는 경제계급과 학력계급에 따라서 문화자본의 전이들이 확실하게 일어나는 것들이 발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의대상 이런 걸 끌고 갈 거면 한국 사회도 그런 방식으로 어떤 젠더에 따른 그러니까 계급이 하는 변수가 만들어내는 한국 사회 이모저모를 얘기하면서 그런 문제를 살짝 흘리고 지나가는 거죠.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본 사회에서와는 달리 한국 사회는 남성도 여성도 이 그런 문화자본의 어떤 계승이라든지 이런 느낌이 보이진 않는 것 같아서 직관적으로 봤을 때. 일본 아직까지도 이제 명문가끼리의 통혼이라든지 아니면 아직까지 그 굉장히 보수적인 사회다 보니까 뭔가 그 여성의 전통적인 가부장적인 성규모에 따라한다는 그런 관념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쪽에 반영된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난 이게 문화 자본이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가 빈약하다는 거에 대한 뭔가 출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 이게 왜냐면 지금 그게 아니 근데 이게 문제의식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왜 다를까가 지금 메인 아니야. 왜 다를까? 왜 다를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다르다만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근데 그런 데이터는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나는 솔직히 직관적으로는 딱 떠오르는 게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선호 체계가 분화되고 있다는 걸 증명할 만한 데이터가 있어야 된다. 물론 완전히 분화가 된 것 같았지만 그걸 어떤 걸로 느끼죠? 그게 근데 그걸 우리가 계속 고민해봐야 돼. 우리가 선호 체계를 어떻게 볼 거냐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러니까 그 기준이 지금 뭐 한 개도 없어. 근데 이거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안 돼. 이거를 하는 거. 그래도 뭐 상관없지. 시간 안 해가지고 연구를 하면 되는 거.
근데 그건 이제 저번 주에 우회가 안 왔으니까 아니, 이제 선정 자체에 대해서 그건 그렇대. 이제 이거 너무 방대한 것 같아서 그냥 요점을 하나 맞췄으면 좋겠어. 그치 나도 저번 주에 이야기 나눌 때는 되게 좀 러프하게 이야기한 감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얘기했던 거였죠. 그 선호 체계라는 거를 교환 비율로 봐가지고 한다는 거 거기까지 얘기를 했었는데 구체적으로 그걸 어떻게 검증하는 데이터의 문제가 클 것 같다. 나 그럼 하나만 물어봐. 메커니즘적으로 ZTO리에 그러면은 그 소비 자본이 효용 결정하는 거잖아. 얘에 대한 모델은 어떻게? 그건 그냥 개별적으로 다 달라? 컨섬션 스톡은 그냥 블랙박스긴 하죠. 아, 그 컨섬션 스톡이 특별하게 막 어떤 전체적인 수식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어. 그 컨섬션 스톡의 몰루성 정도만 따져놓고 그것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그 효용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것들인데 지금 논문이 있거든. 또 볼까?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게 제 노력하게 나타나는 건 저는 중국제에 관한 어, correctional medicine. 그냥 상류층이 문화자본을 해외 상류층하고 비교하면 그게 오히려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의 계급화를 따지는 우리 사회의 계급화를 그냥 주제를 더 끌어. 우리 사회 계급화는 좀 이게 너무 크다. 그래서 그냥 지금 중요한 소재가 문화 자본이니까 한국 사회 문화 자본 시대를 거쳐야지 않아 보니까 그냥 우리나라 상류층의 문화 자본 외국 예를 들어서 유럽처럼 이게 견고한 계급 체계가 있는 나라에서 우리나라 상위층. 우리나라 상류층은 강남이지. 근데 그게 아비티스를 통해서 계층이 결정되는 거라면 음. 그걸 미리 선제하고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게 그 데이터를 통해서 그거를 분류를 해야지. 그냥 가정해버리면 뭐 기능주의 생각에 따라 근데 모든 사람이 인식해서 그냥 우리 네. 사회 상류층은 강남이라고 이제 하지. 제가 강남 사람인데 저는 강남이 절대 상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아비투스라는 아비티스적으로 전혀 불안해하는 게 어. 없다고 느끼고 있고 저는 아비투스를 이야기하는 게 그런 맥락에서 아비투스가 나옵니다. 이제 여기서 느낀 진짜 뭔가 상류계급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은 애초에 자식들을 한 초등학교 고학년쯤에 유학을 보낸다든지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그 정도가 되지 않으면 문화적으로 분화했다고. 결국에 그 학력 자본을 향해 투쟁하는 그런 문화 자본을 빈약하지만 학력 자본을 뭘 대체하려는 한국 사회의 뭔가 그 지배적인 기제는 똑같이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들을 정점에 위치한 어떤 계층으로서 그 구조를 계속 재생산하는 데 기여한다고 생각을 하지 그 구조 밖에 있다고 생각하기 굉장히 어렵다. 근데 그것 자체가 한국 상류층의 양태라고 이해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다면 한국 성인층의 양태가 중위층과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 한국에는 상류층이라고 분류할 만한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척도 말고는 그냥 돈이 많은 중산층. 그러니까 같은 거를 해도 그러니까 그거를 돈이 많은 중산층이라는 거를 근거를 예를 들어 한국 상류층하고 외국 상류층하고 비교하는 게 분명하게 나타나. 만약에 그게 가설이 사실이면 그 우리가 그러면은 얘기한 얘기한 건 재현 씨가 이야기한 거를 검증해보자는 그러니까 경제적인 척도에 따라서 남은 다음에 외국과 우리나라의 그런 경제적인 기준에서의 상류층을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기준에서 상류층이라 할지라도 밑에 중류층, 하류층과 문화 자본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 외국은 문화 자본도 차이가 날 것이다. 이거를 가설로 해서 검증하자. 그 가설을 검증하는 게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것 중 하나는 이제 그 청담 같은 특정한 동네들을 뽑아가지고 그곳에 있는 어떤 업종들을 데이터로 잡혀본 거예요. 이제 평균적으로 이발소라든지 음식점 같은 곳들은 인구수에 비례해서 소비수가 일정해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뭐 어디는 음식을 더 먹고 어디는 음식을 덜 먹고 딱히 이런 거 없고 이발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고 이런 시스템이니까 그런 뭔가 대표성이 있는 업종들을 정한 다음에 그 업종들의 그 가격에 따라 분화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대중적인 음식점이 특정 지역에 인구수 대비 몇 퍼센트 존재하는가 이것들을 따져가지고 이제 일반적인 지역들 우리가 선정한 특수한 지역들이 그런 뭔가 그 서민적인 뭐라 그 중위층 그런 선호를 반영하는 그런 서민적인 선호를 반영하는 업종들을 얼마나 적게 가지고 있는지 그나마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있는 데이터를 통해서 가져온다면 유일하게 가능한 부분이지 않을까. 난이 ZT우리가 되게 좋은 것 같은데. 일단 근데 제트티오리 지금 그 예선 발제물을 많이 축약하긴 하는데 저거 보내주세요. 이거 혹시 성룡 나한테 빵을 만들어. 아니, 그쪽에도 초대할 때. 그래, 대신. 아카데미가 빵을 안 내줘. 이상한데 그럴 네, 저번 주 오직을 해서 최고요. 저번 주는 소개팅은 인정인데 잘 또요? 잘 됐어야 인정이 얘기는 있다. 안 됐대. 안 나왔어? 들을 것도 없어. 아, 핀안 되니까 이렇게 다시 왔지. 또 뭐 인상을 하고 그냥 들고 카페인을 너무 많이 마셨더니 짱좀 뭐, 뒷목 이거 신경질 그래, 나. 너무 많이 했어. 나 지금 빠방 가면 지금 난리 났어. 봐봐. 빠방 이 형이 모두 한테는 CFC도 나와 진짜. 마감을 사무실로 옮겨. 이건 어디서 한 거예요? 학교 수업? 예, 역시 학교 수업에서 발제하 지금. 알잖아요. 중간 과정. 컨섬션 캐피탈 부분부터 이제 앞에는 빼고 3페이지부터. 그 방정식 1번 여기 예, 방금 이거는 이제 중독에 관한 댓글 문제를 쓴 거고. 왜 생적 감각상각력하고 내 생적 감각상각력을 한번 좀 풀어서 얘기를 해주면. 음. 그러니까 이거죠. 외생적인 감각상각이라. 우리가 중독제를 소비를 했어. 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중독제에 대한 기억 같은 것들이 점점 상실돼서 그게 산출한 어떤 도파민 수치가 점점 내려가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거 자체에 대한 어떤 내 외생적인 선호가 변하는 거를 외생적인 감가상각이 내생적인 감가상각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중독 마약 같은 것들이 복용 즉시 이제 도파민 수치를 확 올렸다가 점진적으로 내려가는 양상을 보이는데 그것에서 변하는 선호 이거를 내생적인 감가상각. 아, 수도 이런 식으로 할 수 있죠. 중독제식. 감각상각력도 어떤 자본에 대한 그 근데 아미티스를 한 번 체화해버리면 그게 점점 감가상각이 돼요. 그런 거 사는 게 되겠네요. 감가상각이 양수일 수도 있죠. 자기 강화적인 소리를. 시간이 네. 감가가 네. 감가가 충분히. 보면은 이게 함수가 블랙박스에 있는 알겠죠? 지도 뭔지 모르고 그냥 잡는 거야. 정색하게. 왜냐면 우리가 뭐 사람마다 다 소비하는 양상이 다르니까 뭐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하는 건지 다 아, 근데 괜찮아. 사회학은 이 정도도. 솔직히 말해서 이 정도도 못해 사회학은. 그래가지고 내가 경제학을 합치자는 게 이거 좀 배워보고 있어. 그래서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모델을 세우는 거는 데이터 생각하지 말고 일단 해. 블랙박스식으로라도 그러니까 일단 이걸 이렇게 임의적으로 만들고 그리고 근데 그 명제는 줄일 필요가 없어. 일단 한국 사회를 계급화 하는가라는 명제는 너무 큰 거.
그래서 그러면 오늘 이 나온 우영이랑 지현 씨가 얘기해주신 그러니까 한국의 그런 그 상류층 상류층이라고 해야 돼? 아우레주의 이상층? 그러니까 뭐야, 그 상층이라 하는 한국의 상류층이라고 하긴 좀 상층이라 상층이라 말하는 게 소득분이 몇 분이지? 1분이? 10분이? 7분이 기준이 경제적인 기준으로만 봤을 때의 상류층. 아니, 그거 상류층이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일컬어지는 상승이 대한민국에서 상류층이라 하면 경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지. 애초에 상류층이 경제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응? 애초에 상류층이 그거는 브루디에가 아니야. 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반적으로 하는 이야기 적게는 정리하잖아. 그때 사전에 치면 그렇게 나올 거야. 소득분이 사실 정확하진 않아. 아니, 그것도 말이 많아. 맞아. 소득분이 이제 그 자산과 처분 소득 그냥 합친 거니까 헬스야. 아니 그리고 그거 10분이 나오는 거는 그냥 탈세를 못 해가지고 10분이가 나오는 그 애매한 사람들이 10분이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재용이랑 우리 아빠랑 똑같이 줄 수 있다는 거. 어, 그게 말이 안 돼. 뭐 무슨 차 갖고 있으면 월 소득 얼마 이렇게 상관없어. 아니, 그리고 그럼 네 말은 너도 10분이란 거야. 아니, 그런 건 아니지. 오케이 잡았어 이거. 들어갔어요. 음, 이런 식으로 하는 장가자랑 모델은 미국 충분히 만들 수 있겠다. 그러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아 모델. 그리고 그거랑 근데 내가 이제 우리가 장인론 해가지고 할 거면 여러 개를 다 고려해야 되잖아. 그거를 이제 모델링하기는 어렵다. 근데 사실 브루디에도 그걸 다 고려하진 않아. 그러니까 우리가 부분적으로 하는 게 막. 중요한 거 몇 개를 나누지. 그래서 거기를 그거를 이제 자본 재화로 놓고 각각을 한 다음에 계량 경제를 알고 하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안 하고 되어가지고 그러니까 요 하나 있어요. 개별적인 것들을 어떻게 합칠 것인지 이런 것도 벌써 다르고. 그러면은 요 S 도함수가 여러 개가 나오니까 얘네들 사이에 교환비를 구할 수 있죠. 되겠지. 그렇게 약간 하면 다르겠지. 그렇게 하면 그게 어떻게 보면 아비투스를 반영하는 지표가 되잖아. 근데 경제학을 도입하면 애초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아비투스를 보내면서 그렇게라도 반영을 하는 게 어떻게? 근데 아니, 원래 그러면 사회학도 다 공분상 가지고 한 거라 그러니까 다를 것 같긴 해. 아니 그런데 그러면 연구하는 이유가 있어. 왜? 그러면 경제학적 연구 아니에요? 근데 경제학적 방법으로 근데 사실- 사회학적 결과를 내자 이게. 그리고 해석이 사회학적이야. 사회학에서의 방법론과 경제학에서의 방법론이 비슷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주제가 겹치면 겹쳐. 근데 그걸 해석하는 언어가 다른 거지. 이거 우리가 사회학적 디스커션을 뽑아내서 그것으로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면은 그게 사회학 연구가 돼. 결국에 모든 사회학의 방법이지만 경제학에서 파생된 거. 아니 맞긴 해. 아니 만들어준 거지 저쪽에서. 아 그리고 너는 통계학자잖아 만들어준 거잖아. 맞지. 학부 통계학 전문 박사를 이제 경제학을 하면서 도와주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게임 이론도 존슨 씨가 수학자인데 그냥 도와줄 거고 원무이만이 도와줄 거고. 어디서? 그래서 여기가 9시까지. 우리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 거는 주제를 뭘로 할 것인가. 주제를 구체화하자. 아니,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잡았던 주제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가 혹은 디스커션이랑 좀 맥락이 떨어진다. 그럼 디스커션을 제외하고 나서라도 이게 가능하냐 그리고 또 그렇죠. 어떤 의미가 있냐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거니까 우리 주제를 어떤 걸로 할지를 마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제목은 똑같이 가되 우리가 말하는 그 계급이라는 걸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어. 그러니까. 제목은 사실 바꿀 수가 없어. 맞아. 그리고 제목은 이대로 가도 이해할 수 있어. 근데 그 그러니까 어쨌든 제목이 아니라 어떤 연구를 할 그치 건지. 내용을 어떻게 계급이라는 거 어떻게 나는 근데 요런 형태의 모델을 오버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면은 어떨까 싶어. 요 소비 사실 백과 논문이 아주 많기 때문에 어, 그것들을 일일이 찾아보고 모델에 대한 어떤 안목을 기르는 것도 아니 근데 난 뭔가 이게 좀 이상한 게 이 연구를 하다가 모델이 필요하네? 모델을 써야겠다 이건데 약간 지금 모델을 써야 되니까 어떤 연구를 할까 약간 좀 무슨 근데 세연이는 그렇게 세연이 그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지. 나는 반드시 모델을 써야 나는 이 모델을 썼을 때 의미 있는 무언가가 나올 거라고 생각해. 모델 없이 정성적으로 하기는
모델 없이 수업이 있었어. 정적으로 우리 너무 난이도가 높거나 혹은 그렇지 않으면 너무 피상적인 얘기가 되니까 이 어떤 난점을 타개하려면 모델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다용 가능한 자원 중에 가장 내가 봤을 때 쓸만한 게 게리 베커의 그런 경제학적 모델 같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모델을 절실하게 필요성을 느끼는 그게 아니고서야 그냥 재영이 말한 것처럼 공분선 쳐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 보면은 데이터 마사지 시키면은 다 나와. 그니까.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여태까지 그렇게 다뤄왔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의미를 못해왔어. 그리고 한국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부르디에는 그런 지표로 쓸 수 있는 개념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야. 사회가 구획화가 돼 있었으니까. 근데 한국 사회는 지금 그게 유동 상태면 우리가 지금 그 상태도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모르잖아. 그래서 계급화하는 나잖아. 그렇게 됐을 때 그런 지표화를 할 수 있는 개념 자체를 우리가 데이터에서 뽑아낼 수 있느냐가 의문인 거야. 그래서 부르디에는 그런 거를 자주 썼거든. 이 얘기 우리끼리 있을 때 했었지. 3대가 여행을 한 적이 맞아. 그렇지. 이게 지표가 아니잖아요. 왜냐면 요게 될 정도면은 돈이 유산이 너무나 많아서 잘 보여야 되고 가족 간의 결합이 끈끈하게 유지가 될 정도면 이게 하나의 대표적 지표가 된다고 하고 있어요. 그럴 수 있대. 근데 한국 사회는 가족의 형태나 삶의 형태가 이런 형태의 지표나 변수를 뽑아낼 수 있을 정도로 지금 갑자기 궁금한데 부르디에가 저 변수를 찾았을 때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되지? 저거를 어떻게 검증을 하는 거야? 아니면 저 변수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부르디엔이 인류학자예요. 그러니까 요 변수에 대한 사람들이 직접 찾아가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저게 변수로서 의미가 있을 수 있는지를 정성적으로 먼저 보고 그걸 가지고 이걸 다시 정량적 지표로 다시 씁니다. 시간의 사역도 그런 식이야, 그러게. 그러니까 보면서 문제의식을 어, 느끼고 이론을 만들고 그래서 지표로 쓸 수 있는 것들을 찾아낸 다음에 정성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형태가 분리가 되지 않냐. 그리고 이걸 다시 정량적 지표로 바꿔가지고 통계를 내고 이런 식이야. 정성적으로 이게 변수로서 의미가 있다는 걸 보인 다음에 그걸 변수를 사용해서 정량적이면 근데 부르디에는 현장에 직접 가서 그 차이가 보이잖아.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는 상황에서는 가상적으로 계급을 상정해주고 볼 수밖에 없어. 그런 모델이 필요해. 가상적으로 모델화된 구조를 떠올려 보고 여러 가지 가능한 시나리오를 이거랑 맞냐 안 맞냐를 볼 수밖에 없어. 근데 좀 정성적으로 지표를 만들어야 돼. 우리가 지표를 일일처럼 이렇게 현장 조사를 해서 지표를 찾는 게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표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그 지표적인 상황을 만들려면 모델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가 이제 한국 사회에 살고 있잖아. 한국 사회에서 계급적인 지표. 그러니까 저 부르디에만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지만 설명력이 있는 변수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애초에 직관적으로 다 떠오르는 거.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예를 들어 뭐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 한국에. 음. 계급 산업화가 질문이야. 음. 그럼 이 출산율이랑 변수도 한번 검토해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예전에 출산율이면은 모두가 이제 아이를 낳을 환경이 되니까 출산율이 그만큼 되는 거란 말이야. 지금 출산율이 낮아지는 걸 어디서 낳아야 되는가, 어떻게 낳아야 되는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아이를 안 낳는가. 그걸 보면 설명. 그걸 이제 직관적으로 한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정성적 자료로 보충을 하는 거지. 뒷받침. 이래서 안 나는구나. 그거 게리베커가 제일 잘하는. 저거는 이제 하려면 저 Z 저걸 한 거잖아. 출산이 비효율적 소비가 될 때 안 하는. 출산은 데리버크가 연구한 논문이 아예 있어. 그러니까. 아니 근데 비효율적인 소비라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비효율적인 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왜 안 낳는가를 정성적으로 이걸 볼 때 이제 저런 게 떠오르는 거지. 3대가 영향을 준다. 저거를 뭐야 이렇게 모델에서 떠오르는 게 아니라 저런 거. 예를 들어 3대가 여행을 가는데 그렇게 하면은 이제 계급이 좀 높은 거고 낮은 거고 이런 게 모델을 통해 떠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살면서 저 사람은 여행을 가네? 근데 3대가 같이 가네? 이런 걸 보면서 떠오르는 거야. 그렇죠. 모델을 통해서 그거를 만들 때 이론이 있어야 모델 해석의 방법이 생기는 거여서 당연히 이론은 선제가 돼야 되는 거고 모델의 필요성은 그냥 설득력이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사회학적 객관성과 직관에서 출발해서
것들을 일반화할 때 모델이 필요한 거죠. 근데 지금 사회학적 우리가- 직관이라는 게 우리가 잡아놓은 게 없잖아. 근데 저기서 시작하면 그거는 되게 어려울 것 같은데. 내 아니, 생각에. 난 오히려 여기서 시작하는 게 쉬울 것 같아서 이렇게. 모델을 시작하네. 왜냐면 추상적인 모델을 정하고 거기서 시작해서 직관을 많이 뽑아내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한 얘기가 직관에 관한 얘기.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이제 그러니까 굳이 모델에 의존 안 하고 직관적 지표로 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하는 거라서. 사실 저는 이제 끌려온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를 하라는 부탁을 받고 읽어보고는 있지만 사실 저도 되나 싶어요. 근데 모델에 있는 변수들은 결국 우리 직관으로 만들는 거야. 내가 모델에 있는 변수들 우리 직관에서 나온 거죠. 그치. 그러니까 이것도 항상 게리를 직관에서 다 시작한 거 아니야? 직관에서 시작한 거고. 그렇지. 근데 이제 직관을 근데 그러니까 이제 메커니즘에 관한 그러니까 게리 베커는 그거를 메커니즘에 관한 직관이고 브루디에는 지표적인 직관이다.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 근데 나는 한국 계급화는 뭐라 하지? 저건 좀 화학적 직관이고 이건 물리적 물리적 직관. 직관이라 그게 달라. 근데 난 물리적 직관이 필요할 것 같아. 지금 우리가 하려면. 왜냐면 계급화는 그거는 물리학적인 거지. 왜냐면은 계급은 화학. 계급은 화학적 지표지만 그게 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는 해야 되잖아. 예를 들어서 한국 사회가 당장 지금은 그런 분리가 저런 지표를 썼을 때 안 보인다라고 했을 때 그게 한국 사회가 그럼 지금 계급이 없는 거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 우리가 지금. 아니면 그런 방법도 있어요. 이제 당장에서 많이 쓰는 이제 화폐실험설 같은 게 있잖아. 근데 여기서 왜 통합공비 증가할 때 국가가 상승하는가를 할 때 이제 그것들의 경로를 전부 정성적으로 말한다. 그렇지. 그리고 그 정상적으로 한 거를 나중에 이제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입증을 하지 그거를 막 게임 데이터처럼 이런 식으로 그치. 모형하는 기시경제. 이거를 이제 메커니즘 중에서도 어떤 기저에 있는 변수들을 따라가는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은 우리가 아예 그 표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한 거를 어떤 그 사이에 있는 기저의 어떤 구조들을 정성적으로 표현하면서 어느 정도 설명을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다. 근데 뭐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알겠지만 나는 계급의 메커니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야. 한국 사회에 대해서 그 계급 얘기를 하려면은 그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솔직히 브루디에는 그 부분이 없어. 브루디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장애 형성에 대한 생각이 빈약하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떼빵 친다는 거지. 장애 형성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고. 대충 그냥 역사 어디 보고 와가지고. 떼빵 친다는 거고. 메커니즘에 대한 생각이 부족하다는 거야. 일단 주제를 딱 하나, 쟁점만 딱 하나 해서 주제를 딱 하나 잡고. 장점은 그대로 아니야, 한국 사회에. 근데 그게 너무 크지 않아? 그걸 나는 아니면 근데 일단 한국 사회 계급에 대한 선행 경우를 한번 봅시다. 봤어? 응? 그러니까 그런 걸 본 적이 있어? 오다 가다 한번 봤는데 너가 아까 얘기한 공분상규 정도 그렇게 하나 안 보고 차이가 보이겠어? 아니, 그러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접근했는지 일단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의 모델보다도 데이터상. 데이터상으로 뭐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 그런 식으로 나왔을 거야.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예전에 봐가지고 하다가 주제가 계급이면 그냥 불평등에 대한 모든 얘기가 성행한 거 아니야? 그치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 근데 일단 제 생각에는 일단 우리가 결국에 하려는 건 이 앞에 직관적인 뭐가 됐든 이론이든 모델이든 앞에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로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일단 선행연구를 봐야겠다. 일주일에 각자 모아오고 각자 그냥 한국 계급에 대한 한국 계급에 대한 직관을 그다음에 보는 이야기야. 나도 이제 그거- 시간 되니까 그 모델이랑 다 한번 찾아볼게 어떤지 보자. 그래서 일단 조금 모두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분담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 한국 사회 계급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보는 팀과 사람을- 모델 쪽 내가 모델 쪽 볼게. 모델 쪽 보는 팀이랑 부르기에 어떤 모델을 그러니까 그 베커 논문들이랑 그리고 아니면은 그 부르기에 관한 그 사회학적인 아니면은 경제학에 적용하는 그런 논문들도 있거든요. 그것들을 보는 팀이랑 한국 사회 계급화에 대한 그 선행연구를 보는 팀이랑 그래서 나누면 돼. 공유를 하면 조금 빠를 것 같다.
일단 다음 주 목요일 날에도 보는 무조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눌 거니까 그때 이야기 나누고 그러면은 재원님이랑 태원이는 너 그때 그때 내가 저는 한국 개그 아니 좋아하시잖아. 우영이는? 근데 너무 반대, 너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 일단 하는 거야. 원래 그러니까 근데 이게 원래 원래 연구가 그런 거야 사실. 너 크게 잡고 자, 내가 들어가. 원래 그런 거야.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뭐 야 그래서 이러다 안 되면 그때 죽이면 돼요. 어. 원래가 애초에 처음에 좁게 잡으면은 그게 실패해버리면 이제 다른 좁게 가는 걸 잡아야 되는데 그거 이제 계속 왔다 그러니까 갔다 원래 연구는 이렇게 하는 거. 우리 지금 잘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맞아 스피는 방식으로 하는 게 맞아. 이런 논의가 다 필요한 과정이고 막연하다고 걱정할 필요가 없어 지금. 저번 주에 사실 이번 주까지 이렇게 선생님들 보는 걸 했어야 되는데 저번 주에 모임에 4명밖에 없게 되고 그리고 내가 바빠가지고 그게 제일 컸던 거 같아. 내가 왜냐면 재원이 얘기한 모델이나 이런 거를 부분을 빨리빨리 보고 빨리빨리 아이디어를 줘야 되는데 오늘이 시발점이라고 생각하고 8월 딱 1일이니까 오늘이. 각자 일단 연구를 보고 오는 거 그게 필요할 그리고 데이터는 나는 딱히 그 구글 독스로 테스트 하듯이 그 문제 같은 거 만들어서 뿌리면은 몇백 명 금방 모일 것 같거든. 한결이나 이런 애들이. 그리고 그거 이제- 생각을 했던 게 아까 데이터를 만약에 우리가 직접적으로 수집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필요성이 생겼을 때 너무 넓다라는 문제점을 제기를 했었잖아요 아까. 근데 그러면은 그거를 그냥 좀 그나마 손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저번 주에 그 브레인스토밍을 하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대학에 관해서 얘기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대학 서열로. 그러니까 대학 서열이라기보다 아니면 대학 서열도 괜찮고 아니면 대학 내에서의 그런 대학생들의 계급으로 한정을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한국 사회는 계급하고 있는가 대학생을 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 거니까. 아 근데 이것도 또 흥미로운 게 저번에 일본 연구 보니까 저희 이게 계급화가 대학에서 완성된다. 그런 게 있더라고요. 되게 중요해. 한국 사회도 비슷할 걸? 대학에서의 계급이 의미가 있다고. 왜냐면 우리가 그거를 처음으로 체감하기 시작하는 때가 왜냐면 청소년 대학 사회. 이제 고등학생은 일반적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이 안 하죠. 그리고 근데 대학에 오면은 이제 내가 일을 해서 그러니까 시간을 써서 돈으로 바꾸는 애들과 그냥 돈이 있는 애들의 차이가 생기는 다 똑같이 공부하고 교복 입고 가가지고 똑같은 수업 듣고 하면 거기서 차이가 안 보이는데 지역도 지역도 다 비슷한 애들 공지 집단이 모였으니까 대학으로는 그 차이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좀 궁금한 거는 이제 대학생들이 느끼는 어떤 계급적 차이식이랑 실제 우리가 검증하는 어떤 불기계적인 아비티스의 차이랑은 또 다른 그건 거 맞아. 그렇지. 그건 맞아. 그래서 이 사람들 단순히 뭔가 계급적 격차를 느낀다고 해서 그거를 문화의 도를- 구조로 볼 수는 없는 거지. 그건 약간 그거는 설문지로 우리가 어떻게 느낄지 그리고 그게 이제 디스커션의 의미. 그리고 그 설문지를 만들기 위해서 또 선행연구 광고랑 아니, 근데 중요한 거 같아서. 둘 다 자체도 굉장히 재밌게 왜 계급 격차를 느끼는데 문화적인 성향이 다르지? 왜 계급 격차를 느끼는데 장은 맞아. 중요하죠. 요거 설명하는 것도 진짜 재밌는 거 이것도 재밌. 야, 좋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어떻게 설문을 하든 모델에서 검증을 해보고 디스커션 파트로 그걸 다 넣고 생각하면 되죠. 일단 한 주간 일단 사행연구를 한 주간 저도 이제 슬슬 백커 보고 할게요. 갈증은 빨리 완성할까? 여러 한국 사회의 계급이 대주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거에 관련된 서양 연구를 본인이 맞는 분야로 해서 찾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혹시 그 줌에 계신 분들도 의견 있으면 말씀 주세요. 세 명이나 있어. 분화가 뭐야? 이 분화가 세 명이야, 두 명? 세 명이야. 아, 세 분이구나. 한 분은 선배님이다. 그러니까. 2학번이시다. 선배님. 대가리 박아. 현재 시크릿 에이전 에이전 아시죠? 에이전 훌륭한 일하고 계신. 굉장히 오래 안녕하세요. 말하는 감자입니다. 채원아. 호라나 나를 갈지? 잘 되어왔지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안목입니다. 사실 재원이가 날 먼저 찾아온 거긴 했어. 맨 처음에 맨 처음에 둘은 어떻게 하는 게 내가 인스타로 얘 인터넷에서 링크를 보고
오. 이게 뭐냐? 라틴들 가지고 수학적 모델링을 하는 내가 그걸 했었거든. 그러니까 내가 모델 얘기를 하는 거야. 내 쌍친구. 아니 나는 넷상 친구로 사귈 생각이 없었는데 넷상 친구로 처음에 시작을 했지. 내 딴은 바로 만나서 그러니까 바로 만났어 거의. 연락하고. 나가지고. 그럼 일단 밥을 드시죠. 내가 좋은 거야. 그 한번 지훈이 형 한번 연락드려서 그 저기 있는. 근데 우리 밥을 못 아, 차라리 우리가 뭐 다른 데로 그거를 노트북 챙기시거든요. 예. 아, 태연이 챙겨야지. 그거는 아, 이건 태연이 거.